장군도 최고 지도자한테만 쓰는 거죠. 조선의 샛별, 장군, 여장군, 향도, 위대한 분들 4개가 겹친 거죠. 그럼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최고 지도자 반열이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네, 자 오늘 북한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눌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의 딸이라고 하면서 김주애라는 여자 소녀라고 해야 되겠죠. 소녀가 TV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북한의 후계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보수적인 북한에서 이 김주애라는 소녀가 김정은의 딸로 이야기가 되면서 또 후보까지 되는지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 10대가 네. 김주애가 처음 등장을 한 게 2022년 11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럼 2013년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등장했을 때 나이가 9살, 1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9월, 2024년 9월까지 공개 활동은 한 30번, 비공개까지 하면 한 40번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의 60, 70%가 군 관련 행보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어린아이를 이제 처음 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사진인데요. 처음 등장이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보면 복장이 아주 앳되죠. 신발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냥 어린 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저게 ICBM이거든요. 아.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길이가 23m고 세계 최대의 ICBM이거든요. 그래요? 저거 발사하는 현장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까지 공개 활동이 한 30차례, 그 다음에 비공개까지 하면 한 40여 차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달에 1.2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거의 60, 70%가 군사 행보예요. 아, 그래요? 그럼 10살짜리 아이를, 10살 전후 아이를, 그리고 저 정도 나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네. 저렇게 아버지 공개 활동에 나온 사례가 없어요. 아, 이전까지도? 네, 이전까지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도 우리가 이름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름을 김정운으로 알았어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 2009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8월에 뇌졸중으로 그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2009년에 처음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84년생이거든요. 그럼 25살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김정일은 9살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일 그 건강이 악화됐을 때 대타처럼 이렇게 등장한 건데 아직은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지 않죠. 몸무게가 140kg 중반 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많으니까 또 볼까요? 자료를. 자,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아. 모습이. 처음에는 앳된 어린애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또 군인들 둘러싸여 있죠. 이게 2023년 구구절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존경하는이거든요. 아, 단어가 바뀌었군요. 바뀌었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건데 존경하는 건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상이 바뀌고 복장도 확 바뀌었습니다. 또 볼까요? 변화된 장면을. 자, 이게 후계자 시절에 왼쪽은 김정일이고요. 오른쪽은 김정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후계자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따라다니고 옆에서 물개박수 치는 게 저게 후계자 수업이거든요. 그 김주애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김정은 지금 둘째 딸로 추정이 되는데 첫째는 아들, 네. 셋째는 성별 미상에 출산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첫째와 셋째는 미상입니다.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이라는 건 언론이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자, 2022년 11월 18일 처음 나왔을 때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다가 2022년 이제 11월 27일에는 존귀 화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존경하는도 썼지만 2023년
2월 7일엔 존경하는, 그 다음에 2월 8일 다음 날에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기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렇게 돼 있죠. 별은 뭐 그냥 하늘이 무수한 게 별인데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만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을 항일 빨치산 시기에 김혁이라는 뭐 실체가 확인이 안 된 인물인데 김일성을 지도자로 조선의 샛별, 조선의 한별 동지 이렇게 불렀어요. 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그 다음에 김정일도 광명성절 그러거든요. 생일날. 그게 별성자입니다. 근데 지금 샛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한테 쓰는 별을 주애한테 붙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게 여장군이라는 말이 들어갔네. 아이한테. 예, 여장군이. 저게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장군 그러면 제네랄 일반 장군도 별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장군은 딱 몇 사람 안 됩니다. 김일성 장군, 그 다음에 부인이 김정숙 장군, 김정숙이 여장군이었어요. 백두산 여장군. 그 다음에 김정일 장군,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만 장군을 써요. 그러니까 장군도 최고 지도자한테만 쓰는 거죠. 네. 그럼 두 개가 붙었잖아요. 샛별 지도자, 여장군.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충격을 줬던 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올해 쓴 용어인데요. 김정은, 김주애를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향도도 길잡이라는 뜻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씁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노동당이거나. 그 다음에 위대한은 우리는 아무나 쓰잖아요. 네. 아무나 쓰는 건 아니죠. 좀 그냥 웬만하면 자주 쓰죠. 네. 자주 쓰죠. 근데 북한에서는 위대한은 호칭이 김일성, 김정일, 최근에는 김정은에게 써요. 근데 여기 위대한 썼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선의 샛별, 장군, 여장군, 향도, 위대한 분들 4개가 겹친 거죠. 그럼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최고 지도자 반열이라는 얘기죠.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지금 나이가 지금 2013년생이니까 올해 12살이겠죠. 12, 13, 예. 네. 아, 이 어린 나이한테,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남성이 강한, 뭐라고 그러죠? 이 남성 우월주의, 봉건주의가 좀 강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먹히나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거든요.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걸 캡처한 거거든요. 아, 올해 뉴스군요. 예, 3월. 3월 8일이 국제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은 국제 부녀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성의 날이거든요. 여성의 날 노동신문에 나온 이 헤드라인 기사거든요.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여성들이 문화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해야 나라가 문명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며 우리의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 여성이죠. 예의 도덕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적 미감에 맞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활 양식과 도덕 깊음. 우리가 여성의 날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랬다가 지금 난리 나죠. 8.15 모니터에서 저렇게 하면 방송이 뭡니까? 여성들 저 옷차림 몸단장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스럽게 예, 이러면 이제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저게 여성의 날 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 얼마나 봉건적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김주애를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데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 얘기입니다. 여기 네. 얘기 아닙니다. 북한은 정말 여성들이 길을 못 펴고 다니는 봉건적이에요. 네. 그냥 조금 뭐 나이 최선희 같은 외무상 이 정도는 대접을 받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현장에서는 조금 지도급이나 나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반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분 만나 뵌 분이 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대동강 TV를 하는데 네, 대동강 TV. 네, 출연하신 그 대한민국 유명한 기자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고위층인데 여기 탈북을 하셨어요. 네네. 오래 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집에 이제 그분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남편이 소파에 탈석 앉더니 야 제대로 가져와 이러더라고요. 싫어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성분이 아니 자기가 다닌 편인데 자기가 가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다시 하는 말이
아니 저 에미나이가 북에서는 말 잘 듣더니 여기서는 변했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이게 약간 희화화된 얘기 같지만 단적으로 그 정도거든요. 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기사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에서는 여성이 권력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권력 투쟁이나 이런 데 나선 상황도 없고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 11월 18일 날 나왔는데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기 후계 수업일까 그랬는데 지금은 후계 수업 맞아. 안 나오면 이상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장기간 노출시키는 거죠. 아, 서서히 친숙해지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둥 쪽하고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되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 네. 처음에 얘기를 해보면 야 니네들 저기 김주혜가 후계 잘해 그러면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는 저쪽에서 하는 말이 일관되게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게 딱 정답입니다. 대는 후계잖아요. 그렇죠. 김주혜가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장기간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닌가. 아, 지금 갑작스럽게 뭔가 어떤 이슈가 있기보다는 먼 익숙하게. 미래를 보고 익숙하게. 첫 번째. 익숙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한 게 2008년 김정일이 8월 달에 뇌졸중이 나오면서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후계자 책봉식이죠.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김정일은 7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정은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 정보당국에서 김정일 뇌경색 뇌졸중 직후에 3년 살 거라고 추정했거든요. 거의 맞췄어요. 네.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김정은 나오고 나서 김정일 3년 살았지. 김주혜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여자애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나왔을까? 저 어린 여자애가 자연히 건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몸무게 145kg대로 AI로 분석을 해보면 145 나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왼쪽 볼의 뾰루지가 벌써 한 4년째 계속 있거든요.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저시 아니고 일종의 만성 피부염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져요. 김일성도 혹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랬죠. 있었죠. 그리고 담배는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뭐 수해 현장을 가든 심지어 유치원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죠. 근데 원래 북한 금연법에 공공장소에 담배 못 피게 돼 있어요. 자기는 법 위에 있군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의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자기가 이실 직거합니다. 자기는 새벽 5시에 뭐해요? 5시까지?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그때 전화합니다. 새벽에. 아, 그때 그러니까 자기 업무 시간은 그거 예, 그때다.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새벽까지. 예. 그리고 말해요. 자기는 밤을 새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근데 잠을 안 자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영상에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김정은이 2022년에 가슴 부분에 집에 있을 때 속옷처럼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이 보이는데 그게 패치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각형이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건강을 챙기던 연구소가 만청산 연구소거든요. 네. 거기 연구소에 와 있어요. 그 김일성 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 말씀 들어보면 김씨일가는 이 염색한 옷을 입지 않는데요. 속옷은. 아, 그래요? 건강 때문에. 아. 근데 이게 파란색이었거든요. 하늘색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건강할 리가 없죠. 하긴 저렇게 과체중이면서 보기에도 좀 숨 가쁘고 걸을 때 보면 그렇죠. 예, 헉헉대는 거 보면 뭐 그 30살 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구구절 행사로 구구절 직전에 군 행사를 보면은 김정은만 샌들을 신고 있어요. 한겨울도 샌들을 신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병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해 보고 그러면은 김주혜의 조기 등장은 김정은의 유고를 대비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히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실제로
왜 그러한 그 실력자로 김주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막후 그 세력들 그 참모들이 됐든 뭐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 막후에서 얼굴마담으로 띄우고 권력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이런 게 존재하나요? 북한에서?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1인. 예, 1인 지배 체제는 맞고요. 그러나 항상 뒤에 그림자는 있죠. 그러나 이제 앞에가 꼭두각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5살에 후계자가 돼서 27, 8살에 권력을 승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권력 수업이었거든요. 네. 그럼 전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한 다음에 바로 6개월 만에 인민군 총참모장인 류영호를 처형을 하고 2년 뒤에 북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장성태 공업을 처형하거든요. 그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에는 뭐 김덕헌 총리, 뭐 최선희 외무상 우리가 이 사람들은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노동당에 있습니다. 노동당에. 네, 노동당의 제일 센 데가 조직지도부고요. 조직지도부는 북한 주요 간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 이 사람들이 모든 인사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면요. 오늘 여기 누가 보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대표님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표정 하는지도 다 적습니다. 네. 이 기록이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과체중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찍혀가지고 다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표정까지 다 기록합니다. 과체중이라고 할 때 웃는 얼굴이었다 그러면 또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말이 새는데 제가 235 군부대라는 북한 내부 문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김정일 죽었을 때 사단장이 몇 분 동안 울었고 하늘을 쳐도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조직기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면은 북한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조영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화 선전선동부, 여기 리일한. 그러니까 김여정은 여기 들어 있어요. 선전선동부에. 요 두 부서가 있으면 북한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의 제 판단으로 봤을 때 핵심 기둥은 조직지도부의 조영원, 선전선동부의 리일한입니다. 요 친구들은 계속 따라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체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뒤에도 도와주는 그룹은 있을 텐데 만약에 김정은이 조기에 죽는다. 그럼 어린아이니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허수아비처럼. 그러나 만일에 모든 걸 배우고 권력을 이어간다면 그 캐비닛들은 섀도우 캐비닛은 제가 보기엔 보조 역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아들이 있을 수 있고 큰아들, 그다음에 또 딸이 또 하나 있다. 근데 이 자식들 가운데서 더군다나 아들도 아니고 이 둘째 딸인 김주애가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저게 김정은의 자녀에 대한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2023년 2월 7일 날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2010년생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김정주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생 김주애. 저거는 이제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9월 9일 날, 왜냐하면 그 직전에 북한에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근데 주애라는 어린아이를 안아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생을 아는 거예요. 9월이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원산에서 있었는데 김정은 가족과 함께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주애를 안았대요. 그러니까 안으면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주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주애인데 확인해보니까 주애가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 간부들 집에는 김주애 사진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릴 때 로드먼한테 안아보게 했는데 측근들한테 안아보게 안 했겠어요. 그랬겠죠. 예, 네. 그렇게 안고 사진을 찍었고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주의 공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진짜 공주 대접을 받고 있네. 예, 성은 김씨죠 확실하게. 주인 주자로 한문으로 그다음에 사랑의 자랍니다. 모든 사람들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김주애는 2013년생이고 김주애다. 뭐 일각에서 뭐 김주애다 뭐 아닙니다. 이거 확인됐습니다. 김주애로.
그건 여기 와 있는 북한의 고위층이 확인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셋째거든요. 2017년생이고 성별은 확인이 안 된다. 다 출산을 했는데 성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인된 건 둘째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이 있고 지금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죠. 제재를 받고 있죠. 근데 대표님 같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태자를 그 위험한 해외에 내보내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보내죠. 경호원이라 하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제가 보기에 태어났어도 사망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바깥에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할. 예, 일부 그런 설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김주애를 저렇게 뭐 수십 번 나와서 저렇게 확실한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저렇게 강력하고 집중적인 후계소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김주애만큼.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내가 후계자라고 나오면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물음표다. 그리고 셋째는 있어도 너무 어리죠. 지금 2017년.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현재까지 후계자 책봉은 안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추이를 계속 잘 봐야겠네요.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하나의 트릭이다. 진짜 그 후계자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숨기기 위해서 뭐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후계자 수업 같아요. 노출시키는 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건 집권하자마자 리설주 부인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에 여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 리설주 동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딸도 내보였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들을 트릭으로 김정은이 보면 저런 면에서는 좀 좀 뭐랄까 솔직 담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정컨대 제 추정입니다. 여자 관계도 선대에 비해서는 문란하지 않은 것 같다. 아, 만일에 있다면 가정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딴 그렇죠. 데서. 다른 부부관계가 있다면 그게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다면 꼭 아들이 한다 그러면 어디서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저는 트릭으로 김주애를 활용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집중적인 후계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